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죠. 앞서 이제 국민의힘이 좋아할 일이 아니다. 지금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두 분이 공의 좀 해주셨어요. 그래도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TK 영남 지역 이른바 물갈이가 굉장히 세게 일어났잖아요. 현역들을 대부분 커탈락도 했고 또 홍석준 의원을 비롯해서 뭐 많이 있었죠. 그런데 다들 이제 승복을 하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공천만 놓고 보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훨씬 잘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자, 이게 그런데 총선의 압승,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자꾸 두 분은 보시는데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은 야, 이번에야말로 의석수 180석, 170석을 가져와 가지고 윤석열 정부 좀 한번 힘있게 좀 밀어주자. 이런 기대감에 좀 들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밴드웨건을 이제 보여줬다는 거. 한동훈 위원장이 북을 치니까 다 따라오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1월 달만 하더라도 100석 얘기가 나왔어요. 심지어 이준석은 80석이 아마 될 거라고 전망했었어요. 이 대표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말에 에이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진짜로. 근데 그러면서 100석? 아 그래 110석 이것도 이렇게 되는 구도가 지금은 일당 얘기가 벌써 우리가 여기서 나올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한동훈 현상이 한동훈 효과로 이어졌다는 측면이 맞아. 근데 이제 이게 제각각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쨌든 뭐 TK, PK에서는 뭐 이런 말 하자면 뭐하지만 사람 보고 찍습니까? 당 보고 찍지. 근데 PK 일부 험지 지역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결국 제가 보기에 충청하고 수도권 승부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하고 수도권 특히 경기에서 지난번 다 잃었던 실지들을 반찾아올까? 이제 그게 남은 과제긴 한데 이게 정말 역대 데이터를 보더라도 정말 수도권 선거는 여권으로서 지뢰밭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큰 또 문제는 이게 윤석열 리스크도 사라졌고 다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사라졌고 이미 이제 여권으로서 말하자면 부정적 요인들은 거의 상쇄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더 이상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물가 관리를 아무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캠페인이 뭐 사고 하나 들고 하나 10,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달려들면은 내가 보기에 지금 그거 안 하고 있는데 하라고 지금 전략 알려줘요. 아이 뭐 전략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대비 효과를 딱 보여주는 전략을 나오면은 여권으로서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거 사실 그렇다고 돈 풀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경기 부양이면 한두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난 가장 그게 위험 요인은 그걸로 봐요. 특히나 수도권 선거는 민감하거든 그런 게. 우리 김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공천이랑 이 지금 들뜬 분위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아니요, 뭐 그렇게 들떴나요 국민의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들떠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만 그럼 들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나마 할만해졌다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뭐 주로 이제 수도권에 이제 방송 나오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자주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해볼만해졌다라는 거지 지금 막 압승 대승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진짜로. 이게 생각보다 들떠 있는 거는 너무 아까 얘기했듯이 기저효과가 있는 거예요. 막 80석 얘기 나오다가 지금 여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야 이게 뭐 일부에서는 뭐 170석 얘기, 국힘 160석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판타지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 거가 있는 거고 공천은 저는 요렇게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 포화가 잦아들면은 이제 실체가 보일 거다. 그렇죠. 예. 먼지가 쭉 내려가면 이제 보이지. 이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의힘 공천의 아킬레스건은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의 파동이 아니라 뭐 지금 예를 들면 유경준 의원, 홍석준 의원 뭐 이런 분들의 이제 반발하지만 그건 아주 사소한 거고. 두 가지가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진보 쪽 용어로 적폐들의 귀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명박 정부 때 이를테면은 뭐 댓글 조작을 했다라든지 국정원 특활비 받아가지고 했던 분들 이분들이 다 이제 다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실형을 뭐 이제 집행유예나 실형을 다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거를 다 잡아놓은 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였어요. 근데 본인이 다 그분들을 다 지금 사면을 줬어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그분들한테 공천을 줬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를테면 뭐 국정원 서천호 국정원 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폐들의 귀환인 거야. 이게 사실 인물 경쟁력으로 딱 봤을 때 물론 그 지역에서 아주 인지도가 없는 분들은 아니지만은
이게 진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게 이상한 공천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민주당이 지금 혼란스러워서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물가 얘기하고 그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들 겁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곤란한 이제 뭐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은 사실은 통진당 이제 소위 말하는 후예인 진보당이 이제 들어온 거 요게 좀 아킬레스건이라면은 여기는 보수 이쪽 후보들은 소위 말하는 적폐들이 그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중도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이 사람이 왜 자기가 잡아놓고 검사들이 자기가 잡아놓고 자기가 사면하고 자기가 공천하고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진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좀 아킬레스건이 될 거예요. 네. 적폐와 탄핵에 관여했던 분들이 다시 되살아난 그 추억이 중도층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하지만은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강화 효과는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나가느냐 뭐 아니면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게 나가느냐 그럼 당연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죠. 근데 내가 막 혼란스러워. 아 이재명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진용들을 보니까 와 이거 큰일 나겠다 얘들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투표장에 포기를 하려다가 가려고 하는 유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진보에서 보기에는 적폐들의 귀환이지만 보수 쪽에서 보면은 일단 보수로의 착근일 수도 있다는 얘기. 거꾸로 가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보수에 전혀 연고 없는 분 아니에요. 근데 들어왔잖아. 들어와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작년엔 사실은 뭐 뭘 해보지도 못하고 바이든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버렸잖아요. 또 실제로 야당 이당이었으니까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총선에서 보니까 이게 최대한 총선은 일단 중도 확장 전에 최대한 지지층 결집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지방선거랑 달라. 그래서 내가 보기에 할 수 있는 한 다 가용작을 쓴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람도 끌어들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사람들도 어쨌든 사면 복권 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이제 정치 시장에 내놓은 거고 한데 어쨌든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자신을 실책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면 통큰 포용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끌어안는구나. 오히려 윤 대통령이 보수의 적통성이 없고 보수의 뿌리에 기반이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보수의 어떤 말하자면 확장을 하고 이제 광고하게 내리는구나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다만 중도가 여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근데 수도권 사람들이 수도권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배치가 안 됐는데 다 TK 쪽에 배치가 되고 뭐 저 충청에 배치됐는데 과연 뭐 그게 이쪽 수도권에 와닿는 이슈일까요? 저는 결국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수도권에서 이걸 가지고 저는 그렇게 파괴력 있는 이슈로 볼 것 같지는 않아.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진짜 그렇게 경제라든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비 효과를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모를까 이런 말하자면 이념적 요소들 그다음에 약간 뭐 어찌 보면은 이제 이게 뭐 민생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내 지역에 과연 이게 집중하는 이슈도 아닌데 이게 과연 먹힐까? 근데 민주당이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제한적일 거라고 난 보죠.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만 영향을 끼치거나 파괴력을 보이거나 하는데 좀 제한적이라고 봐요. 총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분석을 세밀하게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 요소 변인이 네. 어떻게 결과로 이어질지는 한번 진짜 흥미롭게 한번 분석해 볼 대목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일단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는 전제하에 1승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 공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열세 지역인 수원을 갔어요. 네. 수원시 상인회장이 뭐 왕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막 서둘러서 그런 얘기 절대 말하지 말고 기사도 쓰지 말라.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 좀 실언하는 분들이 좀 한두 명씩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입 조심하라고 이제 단속령도 좀 내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가면서 총선 승리를 이끌었을 때 그러면 그 공은 온전히 한동훈 위원장이 가져가는 것인가? 또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민의힘이 패했을 때 그러면 그 책임은 한동훈 위원장이 온전히 다 지는 건가?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40%를 넘거나 육박해 있어요. 대통령으로서는 아까 말했지만 문재인 당시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총선이 패한 거를 대통령 탓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지는 국면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됐죠. 만약에 이기면 역시 대통령도 40%의 지지율로 여권 승리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고 자 그러면 실패했을 경우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겼을 경우와 질 경우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 이건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패배했으면 이건 온전히 한동훈 위원장의 그건 잘못인 거죠. 국민의힘 패배했다. 2당이 됐다. 현 정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잘못은 없다가 되겠죠.
이거는 한동훈의 간판으로 치른 선거니까.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은 이 선으로 지금 물러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사실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대통령이 정치에서는 안 보이고 민생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려면 어느 정도 의석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당을 못하면 무조건 진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뭐 150석 까지는 넘지 못했지만 그 밑으로 가면은 선전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도 이제는 국민의힘 그 지지층들이 일당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일당이 안 못 되면 되면 책임론이 나올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책임론. 근데 이제 일당이 됐어. 그럼 승리한 거잖아요. 이때가 이제 곤란해지는 거야. 대통령도 야, 내 지지율이 거의 반영된 거야. 그리고 난 이들 시킨 대로 다 했어.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 한동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우리가 그러면 초안지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 게 한신이 불패 장군이었잖아요. 그 정말 상승 장군이었다. 한신 아니었으면 유방이 어떻게 천하통일을 했겠어. 그렇지만 가장 먼저 토사구팽을 당한 게 한신이에요. 왜? 상승 장군이었으니까. 왜 내버려둘 수 없지. 권력을 왜? 쥔 사람이 있죠. 일단 무력에서 가장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딴맘만 먹으면은 나한테 위해가 되거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임 이론이 백워드 인덕션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예단하고 여기에서 조절하거나 뭐라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게임 이론인데 그렇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조절하겠어요? 속도 조절하겠어? 지금 의석을 그러면 자기가 기계적으로 정말 맞추겠어? 이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지금 신경이 복잡할 거예요. 사실은 총선 전략도 지휘하지만 총선 이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본인 입으로는 와 당연히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 여기에 난 모든 것을 태우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적으로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럼 일당이 됐을 때 일당이 돼서 국정 운영을 이끌어갈 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지 당이 나설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미 그때가 절반은 거의 또 돌아가는 시점이고 이 미묘한 상황이 한동훈 위원장의 그 지금 말하자면 정치 행보 그다음에 선거운동 지원 캠페인도 맞지만 그 머릿속이 지금 대단히 복잡하고 이런 전략을 지금부터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거 방송 나가면은 최 의원님 댓글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제 보수층 지지자들이 왜 이간질하냐고. 아니 이간질 아니죠. 이간질이 아니고 사실 이거는 정말 유튜브 방송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니 냉정한 그거를 고민 안 하면은 정치인이 아니죠. 정치는 흐름의 싸움이거든. 흐름의 싸움.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사이좋게 손잡고 정권 이양까지 갈 가능성은 없고. 있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스탠스를 밟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른바 전략적 허용을 어디까지 해줄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어느 선에서 내가 그러면 총선 이후에 뭐 공부를 더 한다고 떠나거나 아니면 국에 남아있거나 당권 도전하거나 여러 가지 수가 남아있어. 어떤 걸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그거지. 제가 얘기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의힘은 당연히 일당을 하고 싶은데 일당일 되는 순간 최상층부 권력층의 미묘한 그런 긴장 관계 서로 견제 관계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권력의 속성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 일당이 못 되면 책임론이 불거진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최소영 선배님하고 의견이 좀 달라요. 존경을 한 3번인가 4번 나서. 아니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이게 수치가 지금 제가 하는 거하고 다른데. 아 그래요? 예,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예. 그때 당시에 총선 즈음 해가지고 긍정이 한 45고 부정이 한 49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그리고 그 이제 4월 총선 이후로는 확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확 올라갔어. 확 올라갔는데 41로나 기억했는데 45대 49 정도 돼서 사실은 이게 한 자릿수였어요. 긍부정 차가 부정이 더 높기는 했지만 한 자릿수인데 지금은 뭐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아직도 두 자리예요. 그러니까 15%, 14%, 그건 맞죠. 20% 포인트 차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그때 총선하고 비교를 하면은 더 안 좋은 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권이 그러니까 여당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일당이 이제 참패를 하면 모를까. 예를 들면은 민주당한테 과반을 내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제 책임론이 가겠죠. 그런데 근소한 차로 될 경우에는 이거는 여론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워낙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이게 엄청 선전한 거다 이것도 그래도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책임져야지. 뭐 요거 여론이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큰 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일당 만들고 이기면은 뭐 사실 저도 근소하게 지면은 그렇고 본인은 굉장히 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해외 나가라. 일단은 해외 유학을 한번 갔다 와라. 아니 총선 승리에 기여를 해놓고도 유학을 가야 되는. 당장 할 게 없잖아요. 뭘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국무총리도 시킬지 뭐 모르겠으나 이인자를 그렇게 키워두지 않는다. 한시는 뭐 목을 뱉다, 뭐 그러니까 쳐냈다, 뭐 이런 거 좀 다 동의하고 굉장히 껄끄러울 거고요. 요거는 뭐 유튜브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불편해한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내에 있는 걸? 아니 국내에 있는 걸 불편한 게 아니라 그 동안의 과정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 뭐냐면은 약간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부하 직원 같은 거예요. 계속 또 평생을 부하 직원으로 봐왔잖아. 근데 뭔가 이 영린을 거스리는 행동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해한다라는 거는 제가 그 관계 소식통으로부터 전해 들은 겁니다. 진보 진영 이제 이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은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보면은 상당히 불편해. 사실 확인이 안 돼. 근데 그 사실 아니 그거는 그리고 보수 그러니까. 쪽한테 들은 거예요, 제가. 아니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총선에서 그나마 이제 그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거나 거의 근사치에 가면은 어쨌든 국정에 대한 드라이브를 안 놓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입장에서 사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고마운 거지 한동훈 위원장. 만약 졌었을 경우는 이게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글쎄 뭐 불편해할 수는 뭐 있겠으나 그렇지만 전략적 허용이라는 틀에서 뭐 보면은 전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벌써 국정을 2년 가까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국정이라는 게 개인 사감으로 될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이제 느꼈을 수도 있어요. 전략적 허용 2달도 힘든데 3년 내라라고 전략적 허용을